익절치입니다. 익절치.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 후 제가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결과지의 도장지를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전정 때부터 저가 같은 거 하면서 조절을 해버리고 생육제도 그렇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은 15cm 단위가 제작입니다. 저희 여기 이제 한 가지 측지를 만드는 단위예요. 이 측지가 한 3m, 한 2.5m, 3m 정도 된 크기인데 복숭아 잎의 양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조생종이라고 작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경매시장 가면 여러분들 10내 12내 2.5kg, 10내 12내 14내 가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농사 제대로 지신다면 10내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7, 80%가. 너무 큰 것만 따는 게 아니라 찌오마로 할지라도 그 정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엽수학구라고 생각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통 자료에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조생종이 엽수가 적다? 천만에요. 조생종은 만생종은 이런 거예요. 8월 입사되면 모든 결과지가 멎어요. 그러니까 잎이 멎은 상태이고 다른 데로 양분 갈 게 없어요. 그렇죠? 꿀든 형성이나 과일로 양분을 다 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재배하시는 조생종은 어떻게 해요? 신초도 커가면서 과일도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생종이 엽수가 적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FM은 이런 거예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든 내가 전정할 당시에는 여러분 이만한 가지 전정할 당시에 거기서 엽이 나올 게 잎상이 나올 게 한 20매 정도 최소한도 15에서 20매 정도 확보되는 가지에 그래야 내가 거기다 과일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올 잎이 한 40개 50개 돼. 그 복숭아 하나를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달아야지. 근데 7, 80개가 나올 것 같아. 그럼 3, 4개 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결과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짜리야. 30도짜리 4개 단다면 결과지 각도가 5도야. 그럼 3개 달 수 있어요. 근데 결과지 각도가 마이너스 20도야. 2개밖에 못 다는 거지. 그냥 그래. 이렇게 힘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여기 와보니까 아래 와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어이가 없다 그랬어. 전주 왔더니 했다는 얘기가 일지일과예요. 가지 하나의 부족을 하나 단다는 거야. 야, 힘 좋아도 하나 달고 즐거도 하나 달아? 그러니까 도장이 나오면서 농사 망치는 거지. 이장님 그래. 힘에 따라 틀리잖아. 제가 책에 그림 그려서 썼다니까. 장과 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내가 4개를 단다. 삼도한테 4개를 단다. 아니, 재팔만 한 거예요. 그러면 얘 각도가 내려와. 그럼 3개밖에 못 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과학 크기를 얼마나 타는가? 4kg 12가짜리를 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달아서 2개밖에 안 달았어. 이게 내려와 안 내려와? 그렇지만 남는 도장지가 와서 나무가 미쳐버리는 거지. 금방 한라봉 같은 예시는 똑같은 원리잖아. 과일 농사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체 꽃 피는 숫자에 5%밖에 안 달려. 수확하는 거는. 여기도 자료가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차과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정내 꽃 내부터 따버리는 거야. 꽃 필 거 애체 불기 전에. 근데 제가 어제 뭐라 했어요? 내가 품종마다 틀리다. 찌어봐서 숨어서 잘 안 나와. 꽃봉오리가 불꽃게 올라왔을 때 이 앞에서 나와버려요. 장원항도도 용태골도 황도가 주로 꽃봉오리 부푸는 게 늦어. 근데 백도는 애체 겨울부터 톡톡 튀어나와 있어. 예인 것도 황도에 예인 것도 있어요. 마덕과 황도라고 그건 마덕과 백도처럼 토실토실하게 튀어나와 있어. 그런데 그 정리하는 시기에 늦어버리면 이미 잎이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잎이 나오면 저희 집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꽃봉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딱 털면 잎이 상처를 입어버려요. 모든 병도 세균성 금혈병도 어디에 오느냐? 상처 부위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똑같은 소독을 하는데 어느 타임에 소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 입힌 걸 치료하느냐 못하느냐.
그럼 내가 정례를 하고 황소독을 했어. 그럼 상처가 치료가 돼. 근데 황소독하고 정례를 했어. 치료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농사는 천지 차이라는 거야. 똑같은 품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누가 더 효과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지금은 할 때 결과지 숫자를 약간 많이 놓는 대신에 정례로서 저장 양분을 소모를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례, 적화. 자, 꽃을 따는데 어떻게 따느냐? 정례라니까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끝에 있는 눈까지 딱 꼼꼼하게. 그럼 바보지. 제가 촌에 사는 사람 치고 너무 꼼꼼한 사람 치고 돈 모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쥐신새만 들고 다 때가 있는 거야. 정무세터처럼 마찬가지야. 꽃이 어디가 제일 먼저 펴? 끝이 제일 먼저 펴. 그럼 꽃봉오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그렇죠? 우리가 화분을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있는 거 아무리 따봤자 꽃가루 안 나와. 꽃가루가 형성된 거는 풍선처럼 부풀었을 때야. 근데 폈다. 그럼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같은 꽃을 채취하는데 풍선처럼 부푸는 걸 쫙 채취했어. 그러면 우리 마트에 가면 보통 우리 농협마트에 가면 옛날 봉지 줬어. 글리 하나 정도 까뜩 따잖아요. 그러면 채취하면 50g, 60g이 나와. 근데 요만한 걸 따오잖아? 10g 나와. 근데 제일 끝에가 먼저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를 잡고 여기 아금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끝을 이렇게 거꾸로 손을 딱 비비면 잎사귀 하나도 안 나시고 그 꽃봉오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으로 적하는 거예요. 굳이 정리할 때 여기 앞에 딸 여기 따다 보면 눈을 따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이 폈을 때 소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복숭아. 꽃 피었을 때 소독해 못해. 회장은 소독해 못해. 왜 대답을 안 해? 잘못하면 지적을 하니까 말. 뭐 지적을 해. 가르쳐주는 거지. 같은 말 이상하게 합니다. 제가 강의는 거칠어요. 뭔지 아세요? 내내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이 한 개도 안 남아.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저는 청사에서 FM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교사예요. 일반 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저희는 정식 코스로 배운 거예요. 저희 다닐 때 지금도 유일한 사범대는 옛날에 공수사대, 총사대밖에 없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얘기해요. 너무 이상하게 높게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한 개는 못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독할 수 있어. 별시가 아무 점 없어. 꿀벌에 아무 점 없어.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아무 점 없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노린지에 놓치고 진딧물을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만 배워가셔도 여러분 돈 모시는 거예요. 적과할 때 만약에 적과할 때 병든 가시나 찍힌 가시 있으면 신경 무지하게 쓰죠. 그렇죠? 근데 복수가 깨끗해. 그럼 일의 속도가 배 이상 빠르지. 그게 기술이에요. 다른 게 기술이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술을 승부하는 거야. 기술을 승부하는데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핸드폰에 아무리 잘 만지면 뭐해?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엉뚱한 짓만 하지. 검색 잘하는 애는 일이야. 응? 내가 원하는 물건 재빨리 찾고 똑같은 물건인데 제일 싸게 찾는 사람이 최고야. 아무리 AI가. 여러분들 AI가 지금 잘못된 거 아세요? AI를 누가 학습을 시킬까요? 그것이 인간이 시켜. 그런데 내가 우리 저 교장 선생님 하나 야단쳤어. 이 무식한 양반이 잘못된 복숭아 정보를 AI한테 줘. 그 AI는 뭐라고 대답해? 배운 게 그것뿐인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야. AI가 똑바른 게 아니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자료가 별로 안 들어가 있어. 복숭아 자료 별로 안 들어가 있어. 왜? 미국은 옛날부터 다 논문 자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자료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어떤 놈이 마이터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심사관을 갔어요. 파워포인트를 AI로 해봤어. 잘못된 내용이야. 딱 해서 잘못된 내용입니다. 딱 했더니 잘못 알고 계신데 그랬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더니 나는 AI로 뽑았는데 채점단 AI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거 왜 하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여러 번 나눠서 해야 전정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야. 전정도 일단 대지 빼놔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가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하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그것도 약간 간격을 두고, 내가 한꺼번에 하고 싶어도 차라리 쭉 다니면서 쓸데없는 툴질할 것보다 싹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싹 주워내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또 일주일 이상 열흘 걸려. 그다음에 도장 정리하면 싹 하는 거야. 그것도 열흘 걸려. 그럼 그다음부터 다듬는 마무리 전정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무가 한 번에 다 하는 건 나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야. 100% 나누세요.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내가 조금 다쳤어 경미하게. 아까 짓기만 하면 돼. 근데 좀 심하게 다쳐서 어디 가야 돼? 응급실 가야 돼. 그치? 그렇죠? 근데 더 심하게 다쳤어. 더 중환자실 가야 돼.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은 중환자실 보내는 거야. 나무를. 제 이론이 틀려요. 이 처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제2비행이 경액기에 자손을 남길 때 있다고 했지만 그때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전부 다 핵칼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품종마다 아예 어떤 건 핵칼이 심해. 그건 본인이 자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과다하게 약물이 들어간다든지 한꺼번에 과다하게 물이 들어간다든지 한꺼번에 과다하게 정렬해버리든지 거기서 씨가 뽀개지는 현상이 나와요. 신비가 핵칼이 많다? 지가 못해서 핵칼이 많은 거야. 지가 일을 잘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적과는 여러 나눠서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이 표가 작성된 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콧눈 치료 하순이에요. 근데 실질 여기서 하나 메모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콧눈 현상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될 때 보면 올해 잘 봐보세요. 6월 10일 되면 눈여겨 잘 보시면 가지가 새로운 심처가 쭉 나왔어. 그럼 꽃눈 붙을 부분에 어떤 데 실가닥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똑 떨어지면서 꽃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조 증상이 가지가 쫙 나왔으면 일부가 보여. 실가닥처럼 그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가 꽃눈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게 FM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움직이는 거는 6월 중순부터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7월 하순부터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이런 식으로다가 거치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 오래된 사진이야. 이게 2000 몇 년도 사진이냐면 2003년도 사진이에요. 저희는 그때부터 정리했어요. 저희 식구. 예. 근데 아직도 이 얼굴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뻐요. 고생 많죠, 뭐 삼남매 기르면서. 저희가 자고랑도인데 6m, 7m 심었던 거예요. 2,850평에. 아들한테 땅을 줬는데 여기서 2005년도에 제가 상품을 5kg 몇 장 받냐면 상품만 12,000장 받았어요. 떼돈을 벌었어. 떼돈. 3억 이상을 벌었어. 한 달 되겠어. 네. 근데 이렇게 위를 밀고 꺾어지는 후해지는 다음에 앞뒤를 다 흐른다. 요걸 딱 했더니 우리 김성경 박사가 복사동에 포토 게시판에 가면 지금도 있을까 초창기에 한국 과수지에 내름 실어버리더라고. 정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저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저는 일본의 현대 농업 잡지를 배웠어요. 제가 공부할 기회가 무지하게 좋았어요. 수원에 도강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정시로 다녔고 친구가 서울대 농대를 나왔어. 그래서 책을 빌리면 한 달을 봤어. 그래서 그 일본 책, 그 토양학, 예, 전쟁의 생리, 저는 이런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지금은 단종됐는데 전쟁의 생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하계 전쟁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여러분들
그 과수농업이 제일 발전한 게 이태리일까요? 일본일까요? 이태리. 일본 애들이 90년대 다 저기 유럽과 베낀 거예요. 근데 그 고강철 교수님이 그 고강철 교수 5명이 그렇게 서울대 교수 진단이 집필을 했는데 전쟁의 생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의 다 유럽 그냥 쓴 게 아니라 유럽 논문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그쪽을 좀 인용을 좀 했어요. 전문적인 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계전정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거기로 수관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좀 없는데 하계전정을 지나치게 했을 때 뭐가 잘못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종되니까 웬만 지금 저기 원약을 전공하신 분들도 몰라. 근데 그 책을 예를 들어서 경북대 원약가들이 봤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못 봤다는 거야. 서울대생을 봤어. 저도 봤고. 네. 제가 87년도에 봤어. 그 책을. 그 책이 82년도 3년도 썼는데 저는 그때 봤어요. 그때 보고 상당히 야 진짜 체계적이다 이걸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 전적의 우리 식물 생리학보다 훨씬 더 잘된 책이었어요.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엄청 좋아요. 정리하면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좀 했는데 꽃가루가 없는 품종이 있어. 대배다 보면 정례를 하는데 반드시 인공수분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례하는 양이 50%로 줄어야 돼. 그렇죠? 꽃가루 없으니까 착과될 확률이 없잖아. 그렇지? 반드시 인공수분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인공수분 하실 때 꽃이 폈을 때 자, 꽃이 폈을 때 수분이 잘 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공수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주된 타임일까요? 9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야. 보통 10시부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추워. 추우면 분비물을 내보내 안 내보내? 안 내보내. 근데 문제가 또 있어. 바람이 불어. 그럼 주드가 말라 안 말라? 복숭아는 파랗게 올라와 있어. 수정란이 하나가. 인간이 몇 개야? 5개야. 5개가 다 수분이 되어 있대. 만약에 수분이 4개밖에 한 개 안 돼서 찌그리 사고가 나오는 거야. 찌그리 배가 나오고. 수분이 안 되면. 다행히 복숭아는 1개야. 1개 내지 2개야. 근데 2개는 쌍배가 돼버려. 하나가 맞는데 옆에 꽃순이 한 4, 50개가 있어. 근데 거기 수분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정관을 타고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 2주가 걸려. 꽃가루가 없는 품종이다. 안정적으로 1차 적과를 시작한다. 최하 10개 후 20일이 넘어야 돼. 수정이 안 됐어도 콩알만큼 달려있어. 달려있다가 한 20일 정도 지나면 거기서 톡 치면 수정 안 된 건 오로 다 떨어져. 그러니까 내 꽃가루가 없다. 서둘러 적과를 한다. 그만큼 생겼다고 꽂히고 적과를 한다. 낭패야. 그럼 매만 하셔야 돼. 20일 후에 하는 게 안정적인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어. 자, 이 수분 작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뭐냐면 밭의 수분이 60% 이상입니다. 이게 농업에서 수분의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수분이 많으면 병도 심하지만 수분이 없으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 암술머리가 말라버리거든. 그죠? 사람 사는 거랑 식물이 사는 거랑 틀려 맞아. 똑같아. 내 말은 떡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과일 똑같아. 어떤 사람은 그래. 비가 오면 수정이 잘 안 된다. 그 비 올 당시에는 잘 안 되지. 근데 꽃이 폈는데 중간에 비 온다. 수분 작업이 더 잘 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저희는 본격적인 관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꽃이 핀다부터 해. 여러분들 꽃이 피기 전에 합법 관수를 한다. 관수의 시점이 언제부터 가는 게 최고일 것 같아? 꽃이 봉우리가 잡혔어. 그때부터 물 신나게 줘버리면 여러분 농사 망할 수가 있어.
왠지 알아요? 식물이 더 똑똑해. 왠지 추우면 몸치가 안 펴. 이렇게 몸으로 잡혀있다. 그쵸? 나중에 펴. 그러면 꽃이 한두 개 피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인 관수하시는 게 최고야. 근데 그 전에 나는 잘났다고 이쁘게 쫙 해. 그렇지? 그럼 꽃은 빨리 피겠지? 근데 추우면 홀랑 얼어버리는 거야. 감자싹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야. 감자싹이 4-5개 올라와. 그럼 감자가 슬쩍 내보내. 감자를 일찍 심을 줄 알아요? 그러면 깊이를 얕게 심을까요? 약간 깊게 심을까요? 그래서 약간 깊게 심어요. 한 개가 쭉 올라와. 그 선의 피해를 받아. 주춤했다 나중에 올라와. 그럼 100%다 살아. 응? 그렇게 식물이 사람보다 또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니까? 왠지 알아요? 한마디로 집 걸리더라고요.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꽃이 필 때, 지금 꽃 한참 피죠?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한참 피더구만. 과수원에 물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줬죠? 그럼 무슨 도움을 몰라래. 물이 있어야 양분이 이동을 하지, 기본이. 지금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줘도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땅의 지온이 몇 도 돼야 활발하게 움직여? 우리 선생님 몇 도 정도 돼야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일까? 20도 돼야 돼. 이게 지금 지온이 20도가 돼야 안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7도더구만 여기도. 에? 핸드폰에서 7도로 가는 거구만. 제 핸드폰에 지역 날씨 몇 개가 입력되어 있는지 아세요? 7개가 입력되어 있어요. 왜 7개 입력되어 있을까요? 제가 제 지역 말고 6군데 컨설팅 해주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전체를 다 보게 돼 있어. 저는 아침은 귀찮아 죽겠어요. 6시면 벌써 전화 와시라고. 네? 오늘도 황소도 캐리 돼요 말아야 돼요. 음성에서. 막 내일 모레 비 오니까 내일 비 오면 늦는다. 오늘 해라. 좀 땡겨서. 네? 아 죽겠어요. 이게 마찬가지야. 꼭 명심하셔야 돼.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럼 충분한 간수라도 흠뻑 고일 정도로 해도 뿌리가 나오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뿌리를 땡기지도 않아. 근데 물이 부족하면 양분을 제대로 못 땡겨. 어제 말씀드렸죠. 꽃 피기 전에 질소, 인산, 가리, 골고루 들은 거 19짜리 같은 거 줘라. 거기다 T가 뭐야? 종합 미네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칼슘, 마그네슘, 봉사, 올리브덴 다 들어가는 비료가 있어. 한 번 주면 꽃이 화려하게 핀다고. 꽃이 지지하게 피는 게 좋아, 화려하게 피는 거죠. 내가 가봤더니 옆집은 꽃이 지지하게 피고 누구 화려하게 펴. 차이가 뭐야? 물만 잘 줘도 꽃 화려하게 펴. 본인은 목마르다 물 보면서 왜 나무는 물 안 줘? 회장님 왜 안 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비와 의치가 얼마나 와. 아이고 환장하고 있네. 아이고. 이 원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서 농사 짓는 거야. 나는 자연이다가 아니야. 원의 야생에 있는 거를 내가 울타리 치고 가두어서 가꾸는 게 원해잖아. 그럼 뭐야? 사람이 인위적인 감이 되는 건 인위적으로. 자연에 비우는 걸로 내밀고 계셔. 돈 벌기 싫으셔? 주면 농사 잘 되면 힘이 나서 일하는 게 힘 안 들어. 근데 꽃이 지지하게 피고 나중에 보니까 별도 결실할 때는 재배대를 큰 밭에 가고 싶으면 마음이 나 안 나? 나겠어요, 선생님? 안 나지. 어려운 거 없어요. 메모하셔야 돼. 꼭 수분 관리 꼭 하셔야 돼.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이게 정례 한다고 하는 거고 이 열매가 지 뺏어 보니까 신초 확장이 안 되는 거야. 초창기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양분 교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잎이 나오고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왜? 성엽이 돼야 성엽 되기 전까지 저장량으로 살잖아. 지난해 저장량으로. 중간에 만약에 이런 꼴이 났어. 모자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질산가스도 한두 번 꼭 연매시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슘제를 차라리 주되 질산가식으로 줘라. 그럼 질소가 가미되면 어떻게 돼? 신초가 훨씬 더 잘 크겠지. 그렇죠? 질산가식 돈 몇 푼 안 들고 줘. 싼 거 사면 1kg에 10,000원도 안 가. 10,000원 투자 못해? 10,000원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과가 늦는다.
그러면 NK 칼마비오 같은 걸 열매시게 해줘버리는 거야. 내가 일이 늦을 때. 잘못해서 늦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떤 때가 있냐면 계속 감을 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5월달 계속 감으로 열매 한 장 클 때겠지. 어제 자료 만들었는데 봐봐요. 20mm야. 사양토에 20mm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약간 질땅이야. 양토야. 그치? 그럼 9일 간격 35mm를 줘야 돼. 그럼 300평에 35톤을 주라는 거야, 물을. 그렇게 주시냐고, 오빠들. 오빠니들 그렇게 물 줘? 그 주는 게 정상이야. 그 주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에 그만큼 물을 주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해? 배수가 반드시 돼. 제가 볼 때 진짜 농사 제대로 쉽다. 두둑 형성이 돼 있어야 정상이야. 고추를 평지에 심어봐. 참깨를 평지에 심어봐. 한 창가다 다 되죠. 그렇지? 왜? 뿌리가 천근성이야. 청양도 마찬가지야. 네? 지금 다른 웬만한 과일나무는 90% 이상이 다 천근성이야. 뿌리가 얕아. 5cm 미만이야. 근데 물을 좋아하면서 물을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물을 충분히 주려면 죽어도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돼. 이게 농사의 아주 기본이야. 우리 쪽에도 참깨농사 짓는다고 평에다 심어요. 장마철에 돼야 돼. 일근 잘 길어놓고 다 대지는 거야. 얘기해줘도 말 직사게 안 들어. 특히 누가 말 안 들어. 귀농자들. 나는 옛날에 어디 삼성에 상무였는데 꼴깍 끌고 있네. 농사는 초보자 아니야? 그렇죠? 난 그래. 멘트 배워. 당신은 초보로 배워라. 아니 배우지 마 그래 난. 가르칠 때 전 존댓말 절대 안 써. 왠지 알아요? 존댓말 쓰잖아요? 마음 먹어. 지가 우리에 있어. 싫으면 말하는 거 맞아. 3살짜리 꼬마한테도 배워야 돼. 노고민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초를 안 배워, 기초를. 어쨌든 복숭아 생리나 복숭아 생육이 어떤 거, 얘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안 배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허구한 해만 되는 얘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물이 충분해야 양분도 올라가고 꽃화자 피고 수분 작업이 잘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연애할 때 돼야 돼. 똑같아. 식물 살아가 똑같단 말이야. 두둑 높이는 대충 몇 cm 정도가 적당? 두둑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한 3cm만 차이 나도 훨씬 잘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대략 한 이게 6m 내지 6.5m예요, 저희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7m 왜 안 나느냐? 제 소독기도 상당히 잘 맞는 소독기예요. 왜냐면 일반이 아니에요. 제가 캐민형이에요. 그럼 뒤에 팬이 알루미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바람색이 얼마 정도 다 가요. 근데 이게 7m 넘어가잖아요. 바람이 여기 치고 나가지 못해요. 소독이 제대로 다 안 돼. 나무 사이 거리가요? 나무 사이 거리는 저희는 3 내지 4m. 6m는 그 나무 라인 거리. 대신 2번지지. 저희는 복잡해도 지금 나이 18년 됐어도 3m짜리 그냥 유지하고 있어. 왜? 기술이 있을수록 좁아도 키워. 근데 기술이 없으면 넓히는 거야. 왜? 내가 여기 나갈 거, 측지 나갈 거를 내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를 할 수 있어. 지금 나무 키울 때 옆에 이렇게 측지 나가면 중심에서 밑으로 떨어져야 측지야. 근데 이게 섰어. 이건 부주지 개념이야. 그렇죠? 네? 누가 그래? 이걸 따져. 전 세계 책에 구분하는 게 없어. 내가 책 쓰면서 구분해놨어. 측지는 뭐냐? 어제 얘기했지만 3, 4년, 5, 6년마다 둘 수는 있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마냥 들면 마냥 커요. 이 앞에 결과지가 있어 없어? 들리면 없어. 이렇게 컸다가 얘가 쇠약해지면 새로 갈아버리는 거야.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거를 가지 않아 못 가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3m만 돼도 먹는 거야.
그럼 강사님 그 나무 사이가 3, 4m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라인의 저기 6m, 6.5m 말씀하신 거예요? 라인별로 계속 이렇게 저희 집 하나- 와보셔요. 회장님 저희 집 와보셔. 깜짝 놀랐어요. 내일 올라와 보여줄게. 예. 저희 지금 37년 차, 38년 차 들어갔는데 갔다 오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세요. 예. 저희 와보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둑이 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6m라면 여기 공간 2m라든지 2m 50은 다니는 통로예요. 근데 거길 캐면 뿔이 거의 없어. 지금 텔레비 시대할 때 제일 바보짓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TV 뿌리면 다 나와. 근데 여기 허구한 날 밟고 다녀. 그렇죠? 비가 오면 다 물통로야. 그럼 잔뿌리가 여기 있어. 막바로 물 다 빠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맛이 꽝 되는 거야. 대신 저희는 타이팩을 양쪽에 2m씩 깔아. 그러면 거의 90% 이상 비가 와도 물을 빨아 못 빨아? 못 빨아. 덮어놨습니다. 수학기 때 특히 물이 너무 많이 나면 당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까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 타이팩 엄청나게 비싸요. 제가 12년 전에 1,000만 원 들였다니까. 그 까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만 거 하얀 거. 아, 그 제주도에도 귤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복숭아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별거예요. 저 20년 전에 썼어요. 원래 타이팩이 뭐냐면 저는 건축 설비업을 한 6년 했어요. 6년 했는데 목조 주택에 유리섬 위에 못 빠져나가게 단열재를 쓰는 거야. 그걸 농업에 이용한 거야. 농업에 이용한 지가 오래되질 않아. 요즘 어디다 쓰느냐? 하우스 다육이 하우스 같은데 햇빛이 너무 강하잖아. 밑에 빛이 30% 통과돼. 커튼을 그걸로 써요. 커튼을. 그 대대적으로 크게 만드는 공장이 어딨냐? 논산에 있어요. 논산. 엄청 멀어. 논산이 못 살 동네야. 웃긴 게 뭐냐면 논산 톨게이트 딱 내리잖아. 시내까지 얼마 들어가야 돼? 40분 들어가요. 그 공장까지는 1시간 들어가요. 옛날에 복숭아동 할 때 그 양반이 그렇게 선전을 했었어. 갔더니 반값에 주는데 제가 1,000만 원치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한 꼴을 못 생겼어요. 그래서 1m 50짜리를 3m 50 잘라갖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양쪽에 파이프 대가지고 크립 3개 딱 말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아서 한 다음에 나무 둥치를 내고 그럼 물이 들어간다. 걷기 편하잖아요. 그죠? 관리하기 편했어요. 청소하기 좋고. 근데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딱 과선이 2,500평이다. 그럼 품종이 몇 개냐? 3가지. 2,500평 3가지만 딱 심었어. 근데 어떻게 심었냐? 딱 3줄씩. 그래서 다른 거 안 심으니까 항상 수학 똑같이 하니까 한꺼번에 쫙 있으면 없이 쫙 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디귿자펜 꽂아버려요. 마치 경사가 있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계단 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만드실 때는 과선을 꾸밀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계단식을 이렇게 꾸민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면 여기를 밟고 달리면 물이 고여서 여기서 물이 고여서 안 빠져나가. 그런데 만약에 땅이 이래. 근데 약간만 이렇게 틀었다. 그 물 빠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오히려 약간 이러면 기계 다니기도 더 좋아. 옆으로 타면 허구한 날 땅만 파여나가. 그렇죠? 그래서 과수원 처음에 꾸밀 때 엄청 잘 꾸며야 돼. 요 고음 같은 데 만약에 산에 꾸민다. 그러면 이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이걸 계단식으로 꾸민다. 이렇게. 이게 제일 바보짓한 거예요. 일반 땅도 마찬가지야. 저희 같은 약간 어떤 데 경사가 졌어. 한 5도 정도 졌어.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안 꾸며. 과수원을. 지쳐놔도 이렇게 꾸며, 이렇게. 자, 내가 과수원을 지금 이렇게 꾸민 거 하고, 경사가 한 5도 정도 써. 여기 높고, 여기 얕아. 이렇게 꾸민 거 하고, 이렇게 꾸민 거 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
왜? 이러면 양분 유실이 엄청나게 많지. 네? 양분 유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기계 다니기도 벅찬 거야. 근데 이렇게 꾸미면 작업하기도 홀랑. 근데 폭을 갖다 얼마 정도 줘야 되죠? 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SS기를 사용해도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6m 50을 넘으면 고라고. 아니, 나무 지주를 그거는 나무의 나무 사이는 아까 제가 수자에 따라 틀린다. 그 어디 보면 만천하? 만천하 같은 경우는 기술없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2번 중에 6에 5m는 놔야 돼. 근데 지오마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커야 안 커요? 그렇게 잘 안 커. 아니, 계단폭 제가 말씀드린 그 계단폭 6m에서 6m 50. 계단폭이 나무 간격이 되잖아. 6m. 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6m 50을 넘으면 소독이 잘 안 맞는다고. SS기가 소독해서 바람이 세게 나가는데 못 치고 나간다고 손목이 됐어. 물론 나무가 작으면 치고 나가요. 근데 나무가 크고 높으면 절대 못 치고 나가요. 못 치고 나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억지로 내리려면 안 돼요. 억지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늙어버려서 엉뚱한 짓 해버려요. 이게 손목일 때 한 9년 정도 돼야 높았다가 내려와. 근데 그 전에 억지로 내린다. 나무 새가 뚝 떨어져. 그렇죠? 억지로 인하면 그래. 안 해보셨어? 해봤자 나무 새가 뚝 떨어지잖아. 그렇게 떨어지면 농담 안 하는 거야. 나무가 쉽게 늙어버리는 거야. 자, 요거는 일본에는 책 그대로야. 근데 이렇게 농사 지으면 망해. 안마나만 가르쳤다. 안마나. 이 정렬을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책에는 썼는데, 자, 기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과지는 보통 5cm 이상을 장과지라래.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각도가 30도 각도에 있어요. 결과지가. 이거 1번이에요. 2번은 예를 들어서 20도 각도에 있어요.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0도에 있어요. 0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지가 어떻게 되냐? 이 30도짜리면 얘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각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중심, 휘는 부분 중심부 딱 있어. 과를 여기부터 1과를 착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리를 봐서 2개, 3개를 착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지오마루 3개를 착과시켰다네. 그럼 내가 20도 각도야. 이게 20도 각도면 요 정도야, 요 정도. 요 정도면 후이면 이렇게 해서 후이는 지점이 더 빨라지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1과를 시키고 이렇게 2개를 착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수평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럼 여기야. 그럼 여기다 하나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원하는 시간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심내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면 2.5kg 심내는 충분히 나왔지. 근데 내가 오히려 덜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가 이만큼 내려와 안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면 도장지만 지랄 생긴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덜 달아서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 2개 달면 이만큼 써서 이 중심이 멀어져. 여기 2개만 달았어. 이게 들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도장가지가 될 확률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없다는 거야. 무슨 자세? 이렇게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2개를 달았어. 그럼 여기서 10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10초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3개를 달면 분명히 여기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측집을 써먹을 수가 있어. 각도가 높은 거니. 근데 이렇게 얕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2개 달렸어.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게 뭐 이렇게밖에 안 나가. 이것처럼 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짧게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재웠어야 내가 요거를 선정하고 이렇게 내년에 전제하면 이렇게밖에 못 써먹어. 결과 2개밖에 확보를 못해. 이거는 4-5개를 확보하잖아. 그럼 내가 공간에서 내년에 그 자리를 올해 결과지로 달아먹고 4-5개를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가지 각도를 높은 걸로 해야 돼, 얕은 걸로 해야 돼. 그렇지, 약간 높은 걸로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 공간을 채우고 싶으면 이 결과적 각도를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야 돼. 근데 2번을 놨어. 복숭아 2개 달고 싶어. 달았어. 근데 이렇게 만들고 싶어. 결단전전이 들어갑니다. 지금 싹이 요만큼 나와서도 이렇게 후려서 위에 방에 눈을 보고 딱 잘라놓으면 결단하면 지금도 힘을 당기는 거야. 선생님자는 싹이 요만큼 나올 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서 나무를 보고 아 내가 잘못했어. 요 자리를 꼭 필요해. 그럼 지금 꽃만 폈잖아. 그러면 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가지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봐. 눈이 딱 향해서 고개를 딱 잘라줘. 그러면 지금도 힘을 땡겨. 이게 기술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제가 얘기하면 그게 돼요? 해봐. 해보고 나중에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인위적으로. 꼭 명심하셔야 돼. 원회를 한다는 거는 야생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울타리를 얘 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가꾸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간을 채울 거냐 비길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맞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그 자리가 있어. 근데 좀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개 달고 2개만 달면 힘이 더 생기지. 그렇죠? 그렇죠? 과일 욕심 부리지 말고. 자, 누가 그래? 고목에서 오래되니까 한 7, 8년 되니까 여기를 옛날 도장이 짰는데 여기 푸른 게 아물었어.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마가 나와. 눈이 없는데 숨은 눈이 나와. 그걸 자마라고 해. 숨을 짬 짜갖고 자마, 눈 앞에 자마라고 불러. 그러면 요게 많이 나와야 30cm도 안 나와.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 과일 달을 이만해 타? 그건 한 해 살고 죽을 놈이야. 내가 없는 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무슨 뜻이야? 내가 살고 싶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내년에 반드시 봄에 상으로 절단전적으로 해서 눈을 위로 향하게 하면 과일 안 달면 싹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한 해 안 달아먹고 측지가 생겨버린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마가 나올 때는 공간이 벼야 나오지 공간이 차인 데서 절대 안 나와. 응? 그래서 사람보다 개가 더 똑똑하다. 식물이 더 똑똑해. 식물, 동물이 훨씬 더 똑똑해. 집에 지금 강아지도 한 대 때려봐 오나? 안 와, 그치? 집에 있는 고양이도 야단치면 야단치는 사람한테 안 와. 똑같아. 요렇게 이 책과 관련도 그렇게 먹는 거야. 이 그림자를 반드시 어떻게 돼? 잡았으면 후임 지점부터 아니면 그 다음부터 착발시키는 거지. 잡아봐야 돼. 안 잡아보면 이 그림대로 망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조생적 위치야. 그 10cm, 15cm 미만의 단가지야. 착과 위치가 여기야. 맞지? 여기면 안 돼. 이건 만생종이야. 어제 요만한 가지 어디다 단다 그랬어? 중간이나 중간 바로 다음에 달아야 돼. 찌오마로. 이 그림처럼 끝에 달면 새로운 잎사가 튀어나가 못 튀어나가. 만약 엽수가 확보돼야 안 돼. 오빠 대답이 없어. 왜? 이 젠장을 사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 내가 그랬잖아 어제 각도에서 이 3도 각도부터 시작하고 마이너스 한 15도까지는 여기다 착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착과시켜도 여기서 한 가지는 얻어. 그렇지. 근데 그 이하의 각도에서는 못 얻어. 어제 집에 가서 40도 각도 넘는데 후이니까 첫 번째 눈이 하늘 향하는 거 보셨어 안 보셨어? 보신 분? 공부들 더럽게 안 하시네. 가르쳐 좀 보래. 너는 떠들어가고 나는 듣겠다지. 초짜들이 많았어요. 초짜가 아니라 초짜일수록 말을 잘 들어야지. 자,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써먹을 줄 알아야 공부라는 거지. 맨날 들어서 주둥아리만 박사 되면 뭐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애들 주둥아리만 박사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제대로 뭐 해도 못하면서 무슨 박사야, 지금. 우리 가서 마이크 시험 볼 때 달달달 외웠어, 경상대들. 제가 말만 살짝 틀어서 질문해. 답변 한 개도 못해.
그렇지. 그 질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못해. 틀린데요. 뭐가 틀려? 농정원 직원이 뭐라 했어요? 시험장 싸우지 말래. 대답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고 잘못된 내용 기록해서 탈락시켜. 전문가가 질문을 3개 시켜요. 근데 전문가 하나 질문했어. 대답 못해서 다른 전문가 질문에 못했어. 나가세요. 그럼 100% 탈락이지. 그죠? 응?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전북대 교수가 잘못 가르친 거야. 뭐라고 했냐? 저가도 적과라고 가르친 거야. 선생님 저가가 적과가 맞아요? 적아가. 적아가 적과의 개념을 가르친 거야. 80대 노교수가. 어메 그거를 탈락시켰더니 김일성하고 탈락을 시켰더니 이 미친 새끼가 청와대 민원을 거 아니야. 법원에 오래. 예? 2시간에 우리 마이터 강사료가 2시간에 45만 원씩이에요. 그거 다 준대. 경비까지. 알았다고. 못 갈 게 뭐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전북대 그때 최종 책임자한테 한 번도 못 읽느냐? 우리가 그 소리 했어. 김일성 저랑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야. 눈 하잖아. 눈. 눈이 과일이야? 선생님 아니죠? 아니 적과의 개념에 적 아까 포함시킨 거야. 적과를 하면서 효율적인 복숭아 적과 가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된 거야. 근데 물었어. 결과지 가지에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 결과지 가지에서 첫 작과를 어디다 시켜야 됩니까? 이것도 몰라. 여러분들 첫 작과 어디 시키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농사짓다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강의 나왔는데 가는 데마다 해도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 100명이면 한 사람 알까 말까요. 여러분들 봉지 하나 싸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봉지 하나를 씌울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갈까 지나가? 600원이 넘어요. 그럼 내가 잘못 샀어. 그 600원 내비는 거예요. 그렇죠? 600원 내비려? 제대로 사면 돈 벌 자리까지 다 버린 거야. 최하가 600원 내버린 거야. 왜 농사져도 돈을 내요? 네? 네. 모르니까 돈을 내리는 거야. 정확한 착과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찍어봐도 조생종이다. 15cm 이게 잘못된 15cm 미만을 우리나라 단가지로 보통 증명하는데 차라리 여기 착화시켜야 돼. 메모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 착화시켜야 돼. 뒤에 착화시키면 끝에 착화시킬 때 각도가 셌을 때 뒤에 착화시키면 보통 각도가 20도 정도다 단가지가. 그러면 이 중간을 착화시켜야지 뒤로 착화시키면 과일이 꼬담아야. 저 16내로 들어가. 근데 중간에 시키면 최하 10내 12내로 들어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해. 여기 보통 그 2.5kg 도시락 2개에서 내보내죠. 그렇죠? 10내 차이, 12단가 차이 엄청나. 그렇죠? 10원은 만원, 2만원 차이 나죠. 가격 좋을 때는. 10나고 10이냐고 2만원 차이 넘게 나. 그러니까 이 복숭아 하나 다른 걸 똑바로 다루셔야지. 맞아. 똑바로 다루셔야 돼. 이거 집에 가서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여기 지금 쌍배 안에 씨가 2개 들은 게 약간 자름한 거를 렌치는 이렇게 종축형 돼. 이 길게 자라요. 길게. 과일이 어릴 때 과일이 달릴 때 이렇게 길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엉켜기 달면 이렇게 형성이 돼.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과일을 달는 꼭지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은 차 있고 한쪽이 이렇게 차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찬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과일이 동그랗다. 어릴 때 동그랗다. 이 씨가 하나 있는데 동그랗다. 만생종은 이 쌍벨 확률이 커. 근데 어린 과일이 동그랗게 달린다. 어느 지점이냐? 후위는 중점 요 안에 달리는 과일. 요 끝에 달리는 과일이 동그라. 씨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동그란 과일은 3차 비대기 때 절대 안 커. 장원항도를 요걸 달았다. 요만해. 끝에 가서. 근데 맛이 어때? 여러분 조생도 맞아요. 맛이 뜯고 써. 이 양분이 절대 안 가. 그래서 젓갈 때 자르만 과일을 놓으라는 거예요. 조생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옆에 형들에게 종으로다가 길게 자란다.
근데 마치 양쪽이 똑같지 않으니까 귀여운 거라고 따라버린다. 아니야. 여러분 과일 익을 때 어떻게 익어? 과일 익을 때. 과일이 이렇게 동그라. 그럼 과일 어느 한쪽이 먼저 동그라져.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차들어가. 마찬가지죠. 맞아, 안 맞아요? 이것도 모르고 복수하는 사람은 꽝이지. 근데 저걸 덜 찬 걸 따. 그럼 미식 같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대칭이 맞아요, 완숙가를 따는 거야. 이게 95% 정도, 95% 정도 익어야 양쪽 모양이 똑같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모아한 것들은 동그라지면서 마지막에 젖고추장은 살짝 튀어나와. 그치? 맞죠? 완벽하게 익은 거야. 그러면 95% 이상 익은 거야. 그러면 그 복숭아는 반드시 향이 있고 맛있어. 그쵸? 근데 그 전에 딴다. 내 복숭아 제일 맛있어. 거짓말 시키지 말라. 응? 아, 지금 제일 맛있으면 경매가 최고로 받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례가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복숭아는 어릴 때 적과할 때도 한쪽은 게르하게 차 있는데 한쪽은 약간 덜 찬 것처럼 보여. 그게 정상이라고. 동그랗고 이쁘다 보면 다 비정상가가 됩니다. 근데 그 비정상가가 대부분 여기에 달릴 확률은 1, 2%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 달릴 확률은 99%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후인 다음 지점부터 착과를 시켜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 수업 때도 모르는 거야. 네?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여러 번 나눠서 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 적과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엄격단위 이렇게 나눠요. 정례, 적화, 1차 적과, 본적과, 그다음에 마무리 적과 이렇게 5번 정도.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 나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 상단부로 미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상단부에 중앙을 100%로 잡았을 때 하단부를 90%, 상단부를 좀 더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힘의 균형이 맞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상부에서 30cm 정도 돼서 목대 둘레를 재는 거예요. 목대 둘레를 쟀을 때 중간 둘레가 20cm가 나온다. 그러면 착과시킬 수 있는 양은 100개예요. 근데 밑에 잘 보세요. 3, 4세 어린 나무는 20% 적게 착과시킨다. 왜?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이 만약에 1000개 이상을 달려면 이 둥치 지름이 7cm 이상 나와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밑에 둥치는 요래. 내가 한 7, 8년, 한 5, 6년생 됐어. 거기다 1000개 달아. 그렇게 2년만 달아. 그럼 나무 꼴가닥 가는 거지. 그치? 나무 꼴가닥 가는 거야. 요새 인표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1번 얘기예요. 착각을 낼 때 정례 적과가 기본이에요. 근데 만개후 30일까지는 성엽이 될 때까지는 저장 양분에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수확 후에도 건전력을 유지해서 양분을 충분히 저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의 비대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꽃의 1차 비대기. 이때가 엄청 중요한데 만개후 한 40일. 여기는 이제 1차 비대기라면 2차 거기 찌어마 같은 경우는 2차, 3차 비대기가 막 겹쳐. 그죠? 씨도 생기면서 그 다음에 3차 비대기 막 들어가는 편이야. 만세도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그럴수록에 여러분들이 적과를 여러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덜 받게. 나무도 크면서 과일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특히나 조생종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자르는 것보다는 각도를 내려서 멈추게 해주는 게 돈을 벌어. 자르면 자를수록 계속 되나와. 내가 과일로 양분이 가야 돼. 식초가 자란다. 그 얘기는 과일이 자랄 양분을 식초가 다 뺏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내리면 뭐죠? 그러면 그 현상은 안 나타나. 근데 자르면 그냥 커버려. 크면서 과일로 갈 양분이 싹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이 맛대가리도 없으면서 과일도 안 큰 거야.
모양도 안 나. 힘을 글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때 31년까지 이게 1차 비대기인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왜 마셨대?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칼슘제를 주는데 망고를 뒤집어 씌고 있어. 염화칼슘은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염화칼슘을 쓰실 때 어떤 걸 쓰냐면 식용 염화칼슘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프의 맛을 NaCl이래. 그래서 라면 스프에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NaCl가 돼. 그래서 괴를 성성물이 있어갖고 과도하게 뭉치면 짤록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그때 최고 좋은 거는 신초도 빨리 키워 양목해도 되니까 질산칼슘을 2번 정도 주면 충분하게 우리가 칼슘제를 공급하는 거야. 많이 넣으시면 안 돼. 1kg 넘으면 안 돼. 은행장에. 모든 게 과일불급인 거예요. 근데 여기 2차 비대기 잘못해요. 2차 비대기는 이게 일본 얘기예요. 경액기인데 대부분 만기가 50일에서 70일경이에요. 많이 틀리고 아주 많은 경우는 이게 80일, 90일까지 가요. 우리 늦게 따는 수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때 배와 배유, 씨, 그거 생긴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핵이 복숭아가 여기 씨가 들어있는 그 핵이 보호하려고 발달하는 시기야. 근데 이때 일본도 그런 얘기예요. 2가지만 알면 농사 잘 지신다 복숭아에. 편집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물 잘 주고 물 배수 잘 되게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액기 때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과실 비대기와 가시생장.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배의 완성과 배를 보호하는 핵층이 발달하는 동시에 해안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지나친 하계전점, 여러분이 하시는 적심 그런 거나 지나친 적과는 한 번에 확 되는 적과는 생리적 낙과, 핵칼, 비정상과 삐뚤이가 된다. 여기서 다 핵이 뽀개지. 아까 얘기했듯이 정내, 적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내 못하고 늦었다. 그러면 1차 비대기 때 주로 그때 빨리 적과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때 와서 하면 늦는다는 거야. 남의 스트레스를 넘어져서 이렇게 핵칼을 만들고 낙과시키고 기염가를 만든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일본의 복숭아 작업 편입장이 2005년도에 발행을 했어. 근데 일본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게 몇 년도냐면 90년도부터 2000년도야. 그래서 2000년도에 저도 책을 사봤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각 분야마다 대백과사전을 만들어냈어. 여러분이 가진 교재 크기로다가 글씨는 깨알같이 작아. 근데 우리나라 글씨체 때문에 한 6, 7포인트밖에 안 돼. 그게 복숭아 본에 1300페이지가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이 왜 나왔냐면 야마나 시험장, 저쪽에 나가노 시험장 이런 데서 시험 재배한 그 결과물이 3년을 재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시험 성적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2000년도에 농업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 근데 농가들이 그걸 사서 보냐고. 그때 당시 책이 3, 40만 원인데 안 사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쓴 게 뭐야? 2005년도에 사과 편리장, 포도 편리장, 복숭아 편리장, 편리장이라고 주머니 넣고 편리하게 보라고 만들어낸 거야. 주머니 들어갈 정도의 책을 만들어낸 거야. 그건 거기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 대백과사전을 찾아야 돼. 저도 지금 잊어버려 다시 말했더니 얘기해놨는데 지금 수소문이 안 돼. 130만 원이야. 책 한 권이 130만 원. 근데 저는 왜 다시 갖고 그러냐면 누가 뭐냐면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책에 다 썼어요. 그래서 산비대기 이렇게 정도에 들어있고 요 핵이 발달한 시기가 2차 비대기야. 3차 비대기는 대략 수확 20일 전부터 이루어지지. 그렇죠? 그래서 품종마다 다 틀린 거예요. 조생종은 상당히 빨라지고 조생종 같은 지오마 같은 경우는 경액기랑 3차 비대기에 맞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난하게 농사 질 수 있는 게 우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게 우리는 그러냐. 발가락 농사를 짓어요. 발가락. 그만큼 무난해. 근데 아주 조생종이나 만생종은 그렇게 힘든 거야. 처서 이후에 농사 짓는 거하고 우리 이 앞에 조생종 농사 짓는 게 상당히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엄격히 따지면 조생종이 동되는 것 같아도 기술이 없으면 절대 돈 못 버는 게 조생종이에요. 근데 내가 기술을 가졌다. 룰루라 돈 벌 수 있는 게 조생종. 그냥 그래. 제가 1년에 3, 4 매출을 올리는데 한때 잘 나갈 때는 딱 보름 만에 제가 매출 2억.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숭아가 최고 안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시중에 복숭아가 최고 없을 시기. 몇 월 때부터 몇 월 언제까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데 저는 무슨 품종인지 알아요? 엘바백도, 황길이, 재배 무지개 까다로워. 근데 저는 성공했지. 왜? 2,000평에서 3억씩만 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2,000평에서 3억씩 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기절축복에 놀라. 꼭 가져가. 저는 그렇게 재배 절대 못해. 왜? 걔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잖아. 그죠? 이 조생종에서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 저가를 좀 잘 못하면 차라리 그냥 냅두고 빨리 국제성 하면 중간에 아닌데. 그럼 망하지. 다 요만해. 지금 도토리만 지금. 지금 안 늦었잖아. 지금 이제 막 꼽혔잖아. 그럼 꼽혀도 지금 따내면 되잖아. 끝에 잡고 훑으면 안 해고 거꾸로 올라가서 보니까 개복숭아 보니까 아직 만 개 안 됐대 여기. 네? 요 센터 나가다가 뭐 무슨 뭐 있다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동네에. 요 뚝방에 개복숭아 하나 펴 있더라고. 근데 지금 50%도 안 폈던데? 혹시? 근데 끝에는 폈잖아. 그러면 끝에 잡고 오늘 집에서 해보셔 가지 잡고 끝에 이렇게 잡고 거꾸로 이렇게 비비면 이 하나도 안 치고 꽃만 딱 떨어져나. 아, 이 오빠야. 근데 뭐가 늦어 느끼는 거야. 오빠 게으른 거 아니야? 초보자라 잘 몰라서. 아, 가져주잖아 지금. 어제 그 저가 돈 보내는 거 보지도 않고 왔어.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이 대표가. 봤어 안 봤어? 아까 아니 어저께 봤는데 책 산다고. 우리 남원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엄마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대담의 일체를 갖다 놔라. 숙제 안 하면 한 대씩 맞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3천만 원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억을 넘게 벌었어. 지금 매출 2억씩 올려. 입이 이만큼 찢어져 있어 지금. 응? 이게 이런 거예요. 착과량도 나무에 맞게 꼭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만천원 같은 게 꽃가루 없다. 반드시 수정시키셔야 돼. 왜? 안 시키면 아까처럼 덜 달면 안 내려와. 도장지를 변해. 근데 만약에 덜 달렸다. 내려올 방법이 있어. 뭐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려야 돼. 결과지 유인. 그래 안 그래? 그럼 도장이 생기 안 생겨? 둘 생기지. 꼭 명심해야 돼. 원래는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야. 자연에 두고 가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쓸데없이 적심만 하고 꼴값 떨면서 망하는 거지. 그치? 잘못된 상식으로 망하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 생육 중에 내가 결과자는데도 잘라버린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 손해. 회장님 맞아 안 맞아? 내가 애써 거름주고 다음 빌어주고 길러놨어. 그걸 잘라버려. 누구는 잘라, 누구는 안 잘라. 어떤 놈이 그게야? 안 자르면 일도 안 하지. 돈 덜 들어갔지. 나무 안 미치지. 나무가 좋아하네. 근데 가서 잘라봐. 아마 나무가 이 주인 나쁜 새끼 또 오늘 와서 또 자르네 욕할 거야. 나. 본인만 모르는 거지 본인만. 그래서 너무 적게 달려도 가보면 도장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달면 과에서 끝나고 당이 한 장이 나고 습기가 늦어져요. 늦어지는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달아버리면 꽃눈에 형성될 양분이 못 가요. 첫 번째 나무 손대 줘. 근데 열매가 아니라 열매 쪽으로 양분 줘. 그 나머지를 가지에 다시 양분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치오마로 딸 때 되면 이미 꽃눈 생겨서 축적 들어가는 시기야. 이게 갈 게 없어. 그 초창기에 꽃눈 생기고 그 다음에 안 생겨버려. 과일 생기냐고. 그럼 어떻게 돼? 내년에 꽃눈이 있어 없어. 그렇게 2년만 가다 치시면 나무가 확 가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봄에는 머리가 검은 텐데 가을 되니까 그냥 머리가 백발이 됐어. 왜 그래? 열받아갖고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 똑같은 거야. 나무도 그래. 그래서 제일 세상에 힘든 게 뭐냐? 적당히 하라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적당.
이 적정차가 엄청 힘든 거야. 왜? 적정차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 나무 힘을 파악해서 내가 도달할까 말까야. 일개 비가 자주 와서 나무 세력이 세. 그럼 적과할 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남기는 거야. 한 20%. 세금 조건이 좋으면 그냥 내 나무가 왕성하게 힘이 좋아. 그럼 작년처럼 적과 막 다 따내버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 내가 이만한 6cm 가지에 3개를 달았어. 근데 올해 나무 힘이 더 좋아. 그럼 4개 달아야지. 작년처럼 3개 달면 힘이 넘쳐서 바람 피겠지. 아니 남자가 여자가 바람 필 때 힘 모자는 바람 피면 못 펴. 회장님 죽어도 못 펴. 그치? 못 펴. 지가 뭐 힘이 없는데 무슨 바람을 펴. 힘이 세 바람 피는 건. 나무도 마찬가지야. 힘이 남아보니까 바람을 피는 거야. 응? 물론 점점 닮아도 피지만 그래서 적과라는 개념이 반드시 뭐냐면 수세 판단을 해야 돼. 수세 판단. 평상시보다 그런 애가 있어요. 자, 지난해는 비가 무지하게 잘 와준 애야. 그쵸? 근데 그 전해에는 더럽게 가물었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 내가 가물어갖고 물을 자주 줘. 물을 자주 줬는데 나무 세력이 안 올라와.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배수가 응? 배수가 아니 배수 잘 되는데. 이유가 뭘까? 이거 그러면 농사 지면 안 되는데. 내가 관수를 대신했다. 비가 오면 질소질이 들어가. 그치? 지하수 물 주면 질소질이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어. 오히려 거꾸로 질소질이 이탈해. 그러면 생각보다 정기적으로 물을 줘. 근데도 수세가 안 올라가. 그럼 질소질이 빠졌다는 거 모자란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한 하나 씩씩 줘야 돼.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맞아 안 맞아? 이 감을 때 사람들이 대책을 몰라. 물은 잘 줘. 나무 세력이 안 올라가는 거야. 왜? 질소질이 용탈해가 질소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땅으로 꺼져버려. 그렇죠? 미세먼지는 고착되어 있지만 질소질은 내가 뿌리가 오르면 하늘로 날아가는 확률도 엄청 많고 땅으로 뿌리를 벗어나서 이탈을 하는 것도 엄청 많은 거야. 그럴 때 유한 한두 벅씩을 주는 거야. 그게 기술이지. 유한을 주라고요? 어제 얘기했잖아. 이게 연이야. 요소를 주면 가스가 다 앞서면 떼끼잖아. 이 유한 같은 질소질인데 유한을 주면 pH도 안 올라가고 막바를 받아먹는다 했잖아. 아, 이 연이는 환자가 본다 내가. 큰일 났네. 어제 일도 까먹었네. 아직 70대 아니신 것 같은데 60대면 어제 일을 까먹으면 안 돼. 셋이 넘어. 응? 셋이 넘어. 이해할게 그러면. 강사님, 네. 말씀 중에 네. 금방 유한 한대박을 했습니까? 한 주먹. 무슨 한 대박을 쏘. 말씀을 잘 유한 한 주먹. 한 주먹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주면 안 되잖아. 근데 감을 위한 물을 지하수를 주는데 이탈한단 말이야. 그래서 농업장에서 농사 제대로 하고 싶으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같은 옛날에 충청도 썼던 방법이 있어요. 경상도나 충청도 사과 농사들이 산골짜기 물이 귀하잖아. 그러니까 과수원 밑에 소리실을 만들었어. 그럼 그 물에는 양분이 있어. 근데 보통 우리 지하수 물을 줘. 겨울에 물이 깨끗해. 그럼 질소질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이게 물을 주면 질소질이 이탈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물을 열심히 줬는데 나무 세력이 안 올라가. 그러면 질소 성분이 부족한 거야. 주기는 뭐라 해서 NK잖아. NK지. 그러니까 그때는 유한을 한 주먹 정도씩만 주면 나무가 좋아라 춤추겠지. 그렇죠? 응? 유한을 주고 그냥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유한을 바닥에 나무에 뿌려주니까 유한은 연매심이 절대 안 돼. 교수님, 그거 좀 물통에다가 그냥 사가지고. 아, 그냥 뿌리세요. 선생님 광수시설이 압력 보상이 돼 있어요? 그냥 뿌려놔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저희 집은 물에 타서 줘도 돼요. 저희 집은. 왠지 아세요? 저희 집은 과수원 길이가 얼마냐? 저는 한 번씩 해요. 이 과수원 길이가 무려 160m, 160m. 여기가 153m야. 저는 외워. 왜? 저는 과수원 꾸미기 전에 집 짓는 것처럼 설계 도면을 다 그리는 사람이야.
한번 딱 그래놔. 그 배수배가 몇 메다 들어가겠다. 관수들 뭐 들어가겠다. 딱 하면 몇 메다 그냥 몇 주 신기겠다. 딱 나와 안 나와. 굿즈 몇 개다. 맨날 가서 쉴 필요 없어. 한번 설계도면 딱 그래놔야 되는 거야. 진짜 농사 잘 짓고 싶다. 반드시 설계도면 있어야 돼. 응? 그러면 맨날 허구 나가서 밭에 자질할 필요 없어. 이미 딱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딱 나와 있잖아. 그럼 과수 며칠 꾸미겠다. 여기는 무엇인게 딱 답이 나와, 안 나와?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건축업했을 때 확실했어요. 왜냐면 공정표 딱 그려놓고 안 들어오면 그때 일 들어와. 안 들어오면 저는 2배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딱 해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내가 3개월로 끝나겠다. 저는 2달 반이 끝나. 내가 3개월 넘어 지을 거면 주인이 지나래. 일찍 끝내주면 고맙다고 이거 더 줘. 왜냐면 알아? 깔끔하게 딱 하고 일찍 닦으면. 야리까지. 네, 잡고 딱 시켜서 일 딱 끝나. 그럼 잡고한테 2시간 전에 주위 청소 싹 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천막 딱 쳐. 그리고 열쇠 딱 잠그고 나오는 거야. 도둑도 못 들어와. 그래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 과수원 저는 가을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 걸 같은 거 줘. 저는 수학 다 끝나면 배수 포크레인 조그만 포크레인 가지고 저 조그만 포크레인 내가 50년도 넘어 살지. 내가 조그만 포크레인 40년 넘어. 17이나 그보다 2, 3짜리 있어. 그거 갖고 망바가지 갖고 전체 배수 정리 싹 쳐버리는 거야.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지랄하던 문제 생길 게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봄에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봄에 과수원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끝난 거야. 배수로 정비를 가을 끝나면 싹 끝내는 거야. 그 봄에 서두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작년에 107번 강의 나왔어요. 너 농사도 제대로 졌네. 저는 제가 할 거 다 했어. 남한테 전체 하나도 안 했어. 제가 했어. 우리 아들 다른 거 할 때 다른 거 시키고 올해도 아들이 전질 못해서 왜? 나무에 10도까지 해야 되냐고. 아직 못 끝났어. 엄청 오래 걸려. 왜?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려. 근데 가을에는 이번에 반밖에 안 걸리겠죠. 1년에 2번씩만 해주면 굳이 퇴비를 줄 필요성이 없어. 내가 그거 지금 실험실에 냈고 특허 내는데 2년 걸리는데 내가 한 사람 먹고 살게 해줬어. 완전히. 나중에 그 기계 좋은 거 여기 출센터 같은 데 들어오면 수량이 엄청나죠. 전국으로 나가면. 근데 지금 현재 일본서 들어오는 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조합으로 흙을 앞 6.5kg 더 튀겨. 바람으로 해갖고 못 불린다는 말이죠. 그럼 이 포크레인 앞에 링크에 걸어서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한 60cm 돼요. 그럼 딱 들어가요. 3cm 들어가서 한번 터트려요. 그다음에 쭉 들어가면 60cm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1m가 펑 들어요. 기존 건 압이 4kg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몇 킬로 떨어지냐? 6.5kg 떨어져요. 근데 이게 휘발유 엔진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기름값 그래도 경기를 쓰면서 기름 엄청 대동경기 신발했죠. 거기다가 삼삼pom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누르고 터트리면 바로. 옛날 거는 한참 기다려야 돼. 2, 3분 기다려야 돼. 한 방 터트리려면. 그렇죠? 저희는 그냥 스위치 누르면 바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복숭아가 천근색인데 신토파 생기를 꼭 해야지. 그러면요. 왠지 아세요? 오래 재배다 보면 올해 10년 이상 재배하면 이런 게 있어요. 땅이 한 20cm까지 부드러워, 2, 3cm 부드러워요. 복숭아 뿌리 같은 건 보통 한 50 내지 60cm 들어가요. 이 뿌리가 거의 50cm까지 있어요. 좋으면 60cm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한 2, 3cm가 동반층이야. 딱딱해. 층이 분리돼 있어. 어느 가서는 다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 이거 획기적이 얻어서 볼 때는 성주 참외, 맹동 수박, 염류직접 있죠. 염류직접 생기는 하우스 이걸 거예요. 황토 성분이 많은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잘 돼요, 오빠. 거기서 끝내주게 돼.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야. 복숭아는 기상고사 액상했을 때 기상. 천근성 뿌리는 공기가 잘 돼. 황토 성분이 좀 진흙 형식으로 예. 점성이 퇴비를 주는 목적이 제가 뭐라 했어요? 퇴비를 주는 목적이
토양을 갖다가 계란. 토양 개량보다도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비료면은 절대 잘못된 거고요. 토양 입자를 곱게 만드는 게 좋은데 곱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간직하기 좋게 비분을 간직하기 좋게 만들려고 퇴비를 주는 거야. 근데 힘도 파쇄하면 굳이 안 해도 돼. 강사님 센터에도 여기 임대사업소 쉼터 파쇄기 트랙터로 바꿔서 하게끔 있는데 어떻게 돼? 그 로타리 빼고 비슷하게 로타리처럼 생긴 저희도 하우스 쓰거든요. 저 토마토 하는데 아, 그게 찌 끌고 나가는 네, 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아, 이게 찌 끌고 나가는 거 우리 2001년대 직원이 만든 거잖아. 예, 그쵸? 센터마다 있는 걸로 알아서. 예. 그거하고 개념이 틀려. 이건 뿌리 끊는 게 아니지. 아니, 땅을 누워서 땅을 번쩍 이렇게 하는 거 뿌리가 안 살아지. 근데 그거는 복서밭에 못 써요. 요하고 아, 배박 같은 데 이렇게 써요. 그쵸? 그 우리 길센터 직원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전국에 다 보급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복서밭에 쓰면 뿌리 다 끊고 나가지. 얘는 그냥 눌러서 그냥 이거만 터트려 주는 거잖아. 땅을 부드럽게 주는 거야. 가스랑 연결해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파쇄기. 아유, 해보셔. 멀미나서 못해, 이거야. 그 하루에 열병자가 이 덜덜덜도 못해. 그 진짜 손이라는 거 있어. 그 원리야. 그럼 멀미나서 못해. 그 맞아. 아니 그 또 그 동그랗게 이렇게 세서 한 30cm, 한 50cm인가? 가지고 그것도 딱딱하면 전기로- 손으로 하는 거 인위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그만큼 들었다가 터뜨리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컴프레셔 하는 거야. 근데 휘발유 엔진이라니까 휘발유가 무지무지 들어가. 벵가드 엔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든 농기가 뭔지 알아요? 경운기. 경운기가 기름 최고로 안 먹어. 지금 컴프레셔가 그 벵가드 25마력 엔진으로 만든 게 있어. 근데 기름이 망령. 웃긴 얘기 해줄까요? 휘발유 만드는 가격이 원가가 많이 들어갈까요? 경유 만드는 게 원가가 많이 들어갈까요? 경유가 훨씬 많이 들어가. 근데 왜 경유가 휘발유가 왜 비싸고 치가지고? 휘발유 만들려고 경유 만드는 거거든. 그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휘발유 값이 비쌌어. 이게 요즘은 역전됐잖아. 경유값이 더 비싸잖아. 네, 만드는 공정이 경유가 비용이 더 나가는 거야. 경유 만드는 비용이 더 나가는 거야.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만들었어야지. 우리나라도. 그쪽을 권장했어야지. 왜 경유를 권장하냐고. 오염시키고 엔진 수명 짧고. 그렇죠? 경유를 쓸 때가 있지. 이렇게 이제 그 저속 같은 거 쓸 때는 경유가 훨씬 더 낫지. 자, SSC 같은 거 운전해보면 빠지는데 휘발유는 꺼져요. 경유는 치고 나와. 그런 쪽은 트랙터 같은 데는 경유를 쓰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거야. 차량은 휘발유로 만들었어야지. 왜? 우리가 정유관에 휘발유 만드는 값이 훨씬 더 쌌잖아. 그렇죠? 어떤 놈이 정치하는지 몰라도 씨발 그 분야에서 어떤 새끼 돌대가리 쓰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경유 만드는데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경유가 훨씬 더 싼 건 줄 알아요. 만드는 공정이 경유값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학수능과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비용을 더 들이고 과외도 나쁘고 누구는 비용도 덜 들이면서 누가 효과적으로 일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 저가 내가 작년에 고락당 먹었다. 그럼 1차 비대기 때 주로 저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스트레스 훨씬 덜 받아. 지금 못했다 할지라도. 꽃저가부터 해. 꽃저가부터. 네? 꽃저가부터 시작해서 1비대기 때 주로 많이 해놓으시는 게 나아. 근데 우리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능하신 분.